네, 안녕하십니까. 정만석 소상부총장입니다. 오늘이 2014년 마지막 날이고 또 비상대책위원회도 오늘이 마지막 회의입니다. 먼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제42차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시작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 석달 금음날 마지막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2014년은 가사 가난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한 해였습니다. 빚 갚느라 허리가 긴 국민은 깊은 한숨 속에서, 자식 잃은 부모들은 당장의 고통 속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은 굴뚝위에서 여전히 오늘을 버티면서 불안한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해는 우리 사회 수많은 희생들이 완생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완생의 시대, 골고루 잘 사는 동행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통합과 혁신에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하려는 28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어제로 마감되었습니다. 당 대표로는 5분, 최고위원으로는 9분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당이 아주 어려울 때 도전을 해주신 것은 오직 당에 대한 헌신과 사명감에 의한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즈음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28 전당대회의 목적은 통합과 혁신이라는 점입니다. 전당대회가 영남, 호남, 친노, 비노 등 지역주의와 계파주의적 프레임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과 혁신은 둘 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개념입니다. 결코 떨어져 싸워야 할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숙명적으로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통합과 혁신은 전대 이후에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대 이후 우리의 미래를 가늠하는 양대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통합과 혁신이 같이 갔을 때 서부에서 우리는 꼭 이겼고 꼭 성공했습니다. 여기 걸려있는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의 사진이 상징하듯이 우리에게 통합과 혁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줍니다. CNM 노사간 합의가 타결되었습니다. 30m 위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에도 해고 노동자들이 고공공성이 49일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12월 초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저는 정치의 본령은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땅을 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참으로 다양한 일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도 수많은 희생들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우리 당의 을지로위원회 한 분 한 분과 흔쾌히 결단을 내린 CNM 사측에도 박수를 드립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확대 대책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이 일은 더 많이, 임금은 낮게, 해고는 더 쉽게 하는 대책을 내놓고 이를 비정규직 보호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놓고 국민들은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전면 재검토하라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깜깜이 청문회로 시작하자 자격 미달 인사를 정부의 핵심 요직에 드리겠다는 발상으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출범부터 지금까지 논란 없던 인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사 논란의 핵심에는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있습니다. 제도를 바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바꾸면 됩니다. 지금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합리적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는 보고 바로
바로 박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추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합니다. 청문회 제도 자체보다 사전 검증을 제대로 못하는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갑니다. 지금의 남북관계는 6.25 이후 최악입니다. 최근 6일째 통일부 장관이 미국 출장 중에 오이사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존재감 없던 통일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앞장서나 싶어 크게 기대했고 저도 의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저께 통일준비위원회는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내년 1월 중 남북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남과 북이 어떤 통로든 조건 없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그 제안은 잘한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북이 정부의 통일준비위원회를 흡수통일조직이라면서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통일부 장관명의가 아닌 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명의로 회담을 제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칫 북이 회담을 수용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제안이 아닌가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 당국은 작은 자존심 대결로 민족의 큰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이사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통해서 막혀있던 통일의 물꼬를 터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전향적, 전격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마지막 회의인 만큼 말을 충분히 하시는 걸로 했습니다. 말씀을. 다음은 원내대표이신 우윤근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통제 안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아프고 힘들었던 2014년 한 해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 등으로 우리 국민들은 가슴이 메어지는 아픔을 맛봐야 했습니다. 정찬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나마 조그마한 위안이라면 올해 마지막 날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매년 국회에서 반복되는 예산안 날치가 몸싸움이라는 홀상사나운 국회의 모습 대신에 조금은 평안한 모습으로 국민 앞에 보여드릴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마지막을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소무영 지나시기 바랍니다. 또 그동안 이른 아침부터 취재 열심히 임해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회의 준비를 해주신 우리 당직자 여러분도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나 올해 마지막 날까지 우리 사회의 진실과 정의에 대한 걱정은 지울 수 없는 현실이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 군의 불법 선거 개입을 주도한 연재욱 전 청와대 비서관,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보통군사법원의 면죄부 판결이 그렇습니다. 또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왜곡된 수사가 그렇습니다. 군사법원은 군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에 대한 형집행과 선고를 각각 유예했습니다. 그동안 군사법 체계에 대한 여러가지 비판과 비난이 많았습니다. 과연 군사법원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게 넘길 것인지 저도 법사위원장 시절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선고 결과를 보고 어떤 국민이 군사법원이 과연 제대로 법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차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검찰이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국정실세 농단을 파헤치기보다는 그저 형식적으로 문서 유출 혐의만을 가지고 수사를 조속히 종결하려고 두천을 구속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조응천 비서관이 법원에 의해서 영장이 기각되는 결과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 검찰은 정의롭게 이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에
직면할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정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민들의 평가는 너무나 박합니다. 오히려 그게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닌가. 2014년 새 및 대한민국은 여전히 암흑 속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국면마다 대통령의 리더십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정치마저 실종된 자리에는 그림자 권력들의 국정 농단만이 가득했습니다. 인사참사만이 가득했습니다. 집권 초부터 끝없이 이어진 대통령의 무차별 낙하산 인사는 결국 그토록 강조했던 원칙과 신뢰마저 스스로 허무는 결과를 남겼습니다. 2014년 국민 행복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국민 대분열이 된 것도 모자라서 아예 국민을 무시하고 고소를 쌓는 고소정권이 되기를 작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구나 여전히 지키지도 않을 공약 구도수표까지 남발하며 무책임의 흑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엉뚱한 규제 철폐와 재벌 봐주기에만 국력을 집중한 사이에 제1공약으로 제시했던 경제민주화는 이미 실종되고 사회 안전망과 복지 정책도 갈수록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허울뿐인 창조경제와 빛깔만 좋은 레토릭으로 국민을 현혹할 뿐 파기한 대선 공약들을 실행할 의지도 없을 뿐더러 후퇴한 공약도 성과처럼 둔갑시켜서 자화자찬하게 이루고 있습니다. 한 해 마지막까지 청와대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창조경제의 성과를 부풀리고 4대 중증환자 100% 보장과 기초연금 같은 후퇴한 공약까지 성과로 치장하는 뻔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2015년에도 경기 불안과 사회 불안장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어두운 터널이 지속될 전망이라는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한 해 부족하지만 약속과 신뢰 정치 그리고 품격의 정치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끈질긴 대화와 설득으로 새누리당과 협상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치유를 위한 마지막까지 세월호 특별법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100조 원에 달하는 혈세를 낭비한 사자방 비리 진상규명의 첫 단추인 자원개발비리 국정조사도 관철했습니다. 물론 4대강 사업도 내년에 미룰 수 없는 국정조사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많은 것들이 부족했습니다. 더 노력하고 정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무너진 민생경제를 살려내고 우리 사회의 진실과 정의도 지켜내겠습니다.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성장,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는 내리는 민생경제 입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질임금 인상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 법안의 처리에도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에는 낡은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열어가는 정치, 을에게 힘이 되고 국민에게 유한이 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퇴행시키는 근원적인 문제인 권력 독점, 자본 독점, 기회 독점의 3대 독점과 전과 독식, 승자 독식, 연고 독식의 3대 독식의 폐해를 무엇보다도 새해부터 시정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아내겠습니다. 특히 국민의 60% 이상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희망하는 이 불통정권을 해소하기 위한 개헌 권력구조 개편을 통한 권력 독점의 폐해,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는 데 무엇보다도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아픈 2014년을 견뎌오신 국민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힘내십시오. 새롭게 밝아오는 2015년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국회 부의장이신 이석현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새해에는 정의가 바로 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사건 사고가 꼬리를 물고 또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허덕인 것도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국회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서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해는 개헌해가 되어야 합니다. 개헌은 시기적으로 아직 대선 후보가 가시화되기 전인 2015년이 골든타임입니다. 대통령의 레임덕이 빨라질 것을 걱정하는데 후반기에 들어가면 레임덕은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지금이 낫습니다. 경제 블랙홀이 걱정된다고 하는데 개헌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으로 기대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즘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만큼 권력구조 개편 논의의 최적기입니다. 개헌안에 반영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첫째로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지방 분권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울러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부통령제도 신설하며 결선 투표제를 채택해야 합니다. 둘째, 시장 왜곡을 탈피하고 인간화에 터잡은 시장 경제주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로 87년 제재는 변모하는 사회 현상을 담고 있지 못하므로 디지털 혁명에 의한 고도 정보화 사회를 담아내야 합니다. 넷째, 연고주의, 패거리 문화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사회의 원칙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관계의 규율에 대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 3조 4조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독일 통일의 과정을 분석하여 그 대비책을 헌법에 담아둬야 합니다. 여섯째, 글로벌 시대에 맞게 기후변화, 사법공조, 난민보호 등 국제적 책임을 충분히 감안해야 합니다. 끝으로 일곱째, 다민족 다문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기본권 조항의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발언 시간 통제도 풀렸다고 하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현 정권이 들어선 지 2년도 안 됐는데 국민이 보기에 집안 싸움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비선 실세의 측근 갈등으로 밤을 새우고 새누리당은 친박 이박 싸움에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의 집안 싸움은 집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 싸움도 정도껏 해야지 이웃이 밤잠을 못 잘 정도가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불안한 시선으로 싸움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당이 보기에도 분명한데 국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집권 세력이 안정감을 주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경제 심리도 호전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중자애하기 바랍니다. 남의당 얘기이고 야당도 그 문제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지만 집권 세력이라는 점에서 볼 때 그리고 정도가 문제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못해서 때리는 쓴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신 김성근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난 29일 정부가 홍준희 명의로 내년 1월 중에 남북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개최하고 북측에 제안한 것은 그나마 해를 넘기기 전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북측도 비난만 하지 말고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적극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새해 남북관계에 보다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2014년 한 해를 보내며 저희 정치권과 저희 당이 국민과 당원의 기대에 많이 미입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광복 70년이 되는 새해 남북관계의 획기적 변화와 경제 활성화와 함께 민생의 고통이 크게 줄어드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당도 28 전당대회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이 양띠라고 해서 이 양자가 들어간 사다소 새 덕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절양장 같은 엉켜진 세상에 양의 층자가 있고 꼬불꼬불 복잡하지 않습니까? 닭이 망양하여 피 잃지 마시고
망양, 잃어버린 양이라는 뜻이고, 즉 목표를 잃고 닭이 여러 강의 길에서 헤매지 말자는 말입니다. 양두 구육 같은 정책은 아예 삼가서 겉은 번질하지만 속을 형편하는 것이 양두 구육이라고 하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망양 보래 같은 후회를 하지 말지어다. 망양 양이 있고 보래 우레를 붙인다. 다시 말해 민심을 잃고 후회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진심으로 정치를 해야지 민심을 잃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는 정부 여당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야당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일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당을 위해서 계속 비대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인재겸 의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열심히 운동하려면 공부만 더 해야 되는데. 최근 발생한 사상 초유의 내부 자료 유출 사건과 가스 유출로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통해 한수원과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침묵력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원전에 대한 독점적 권한만 있고 책임은 전무한 원전 마피아의 무능과 무책임에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 안전을 책임져야 할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원전 외부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이버 테러를 부각시키며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시킬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원전 마피아에 대한 전면적인 우주 대응 없이 안전은 없습니다. 바다로 소금을 쏟아낸다는 전설 속의 맷돌처럼 원전 마피아는 계속되는 원전 불안의 근원입니다. 원전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폐를 위협하는 안보 문제입니다. 원인이 내부인지 외부인지 가릴 것 없이 원전 사고 자체가 파멸입니다. 원전 관리 체계의 혁신이 절실합니다. 원전 마피아의 권한을 축소하고 신상 필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원자력 방임위원회라는 불명예를 벗어야 합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진정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수명을 다한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결정부터 내려야 할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이신 원희영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일본 평화헌법 9조 노벨 평화상 추천 서명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이종걸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의 이주영 진영 의원이 국회 차원에서의 일본 평화헌법 9조 노벨 평화상 추천 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평화헌법 9조에 노벨 평화상을 주자는 서명운동은 일본의 한 평범한 주부가 시작했습니다. 그에 공감해서 자민당을 포함한 양심적인 일본 국회의원들이 적극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각계 원로인사들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빌리 브란트 총리는 평화가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평화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일본 평화헌법 9조 노벨 평화상 추천 서명운동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평화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일본 평화헌법 9조 노벨 평화상 추천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드립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면 더할 날이 없었던 국민, 더할 말이 없었던 정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최고의 히트작이었던 미생 드라마에서 오 차장이 장그래에게 송년 카드를 주는데 거기에는 장그래 더할 날이 없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낸 장군에게 건넨 최고의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그렇듯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4월 16일 가라앉는 세월호 안에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자신의 구명조끼를 양보한 승무원, 선생님, 학생들이 있었고 생업을 접고 팽목항에 달려가 유가족들을 도운 자원봉사자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수색하기 위해 노력한 잠수사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헬기가 추락하는 순간까지 시민 안전을 걱정한 소방관들이 있었고 운동회에서 자기 친구들과 뛰어놀며 꼴찌 없는 1등을 만들어낸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깊은 밤까지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의 일을 다한 우리 국민 모두가 더할 나위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반면에 정부에게는 더할 말이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무능한 정부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라면서 대결적 대북정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민통합으로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정부가 최전선에서 종북머리와 이념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비선 실세 국정농단에 이르러서는 더할 말을 잃게 만드는 더할 말이 없었던 정부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차에 접어든 2015년은 경기 불황이 지속될 전망이라는 우려입니다. 국민 곁에서 민생 문제 해결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올인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래야 2015년 연말 국민 모두들에게 더할 나위 없었다라는 격려를 받기를 바랍니다.